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. 대통령실에서 특정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인데요. 오늘 이 보도의 핵심 내용,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또 한국의 장관 임명 절차에서 이게 어떤 역할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볼까요?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이 4명의 장관 후보자,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7월 24일까지 다시 보내달라, 이렇게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는 거죠. 특히 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름이 딱 언급됐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절차를 따르는 요청 같은데요.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국회, 특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겠다.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좀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신호 아니냐. 이런 해석이 지금 많습니다. 뭐랄까 일종의 최후 통첩.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임명 강행 의사라. 네, 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좀 확고해 보인다,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, 그 강선우 후보자 말고 또 누가 있었죠? 정동영 통일부, 안규백 국방부, 그리고 권여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. 이렇게 총 4분이네요. 이 특정 후보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나가는 배경이 뭘까 궁금해지네요.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정치적인 맥락을 읽는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4자리가 현 정부 정책 기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, 아니면 이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 자체는 지금 있는 인사청문회법을 딱 규정된 절차라는 거예요. 국회가 정해진 기한, 보통 20일이거든요. 그 안에 보고서를 안 보내면 대통령은 최대 열흘까지 기간을 정해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군요. 근데 이번에는 그 재송부 기한을 딱 열흘로 꽉 채워서 요청했다면서요.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이죠. 이전 윤석열 정부 때는 한 1, 2일 정도로 짧게 잡았었는데 이번엔 열흘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던데요. 이 열흘이라는 기간 설정에도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? 단순히 그냥 시한만 늘린 건 아닐 것 같은데?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법 절차 따른다, 이걸 넘어서서 국회에 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, 이런 명분을 쌓으려는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여론을 좀 보거나 야당하고 뭘 좀 해보려는 그런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죠. 하지만 역시 핵심은 이 두 번째 기한, 그러니까 7월 24일까지로 국회가 보고서를 안 보내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어도 이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결국은 국회가 협조 안 해줘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그런 절차인 셈이네요. 이게 바로 그 행정부하고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에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군요. 어떨 때는 이런 법적 장치가 정치적으로 좀 막힌 상황을 뚫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사실 인사청문회법의 이 조항 자체가 입법부가 너무 과하게 발목 잡는 걸 좀 막고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랑 협치하기보다는 대통령 의지를 그냥 관철하는 도구처럼 비춰지면 그땐 또 정치적인 부담이나 논란이 생길 수도 있죠. 이게 바로 법적 정당성하고 정치적 정당성 사이에서 좀 긴장감이 생기는 그런 지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해보면요. 대통령실의 이번 재송부 요청은 그냥 서류 다시 주세요, 이런 의미가 아니네요.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서 4명의 장관 임명이 이제 거의 처읽기에 들어갔다, 이런 아주 강력한 정치적 선언으로 읽어야겠군요. 이제 관심은 역시 7월 24일 그 이후로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. 정확합니다. 이번 사례는 대통령과 국회, 이 둘 사이의 어떤 권력 역학관계, 그리고 법적 절차가 정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또 활용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법적 절차,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 함의가 뭘까? 그리고 이런 방식의 장관 임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정 운영의 효율성하고 또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,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 법대로 하는 것과 또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. 네, 법과 정치 사이의 그 묘한 줄다라기,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
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유익했기를 바랍니다.